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상승해 오늘 65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1.8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17%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3%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산업,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 관련주들이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대형 종목 중에는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 구글이 거의 1%에서 2%가량 상승했고 페이스북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화이자는 5%, 모더나는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는 보잉의 주가가 3% 이상 오르고 쉐브론이나 캐터필러의 주가도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항공과 여행, 호텔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8% 이상 오르고 아메리칸 항공도 7% 이상 올랐습니다. 로얄 캐리비안과 카니발과 같은 크루즈 선사의 주가도 8%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윈 리조트의 주가도 6%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나 힐튼과 같은 호텔 관련주들도 4%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가가 오른 데는 파우치 소장이 지난 일요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나온 이제 오미크론 관련 데이터가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우치 소장은 아직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그 심각성으로 볼 때는 그 정도가 조금 덜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특히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병원 입원율은 그에 맞춰서 동시에 오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대한 우려가 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는데요. AMD가 3% 이상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한다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는 이날 주가 반등은 오미크론 증상이 좀 덜 심각하다라는 보도에 위험 선호 심리가 촉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은 흥분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과 같은 랠리는 초기 뉴스가 이런 오미크론에 관련한 뉴스가 일주일 전에 나온 후에 반복되어져 온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헤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고 지금 나온 뉴스는 단지 뭐 하나의 긍정적인 보도에 따른 랠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우지수가 다시 그 우려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남아공에서 그를 치료한 의사가 봤을 때 그 증상이 마일드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이게 덜 심각하다라는 오늘 같은 뉴스에 또다시 반등하는 등 지금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 헤드라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제 오미크론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지금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다음 주 예정된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내년 3월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업률 하락으로 연준이 정책을 피벗 그러니까 바꾸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점을 지금 보시면 다음 주 회의에서 당초에는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것을 내년 3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다음 주 회의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11월, 12월 150억 달러씩 줄인 이후에 내년 1월부터는 이 속도를 2배로 높여서 300억 달러씩 축소해서 이를 내년 3월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이 그러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내년 6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 6월에 금리 선물 시장의 그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44.3%고요. 그리고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3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3월에 연준이 1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30.2%로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일주일 전에는 18%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현재 물론 시장은 연준이 내년 3월에는 금리를 동결, 그러니까 67.8% 가능성으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월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시장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UBS는 S&P 500 지수가 내년 상반기 5,000포인트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오름폭을 축소해 연말에 4,85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BS의 올해 말 전망치는 4,650으로 지난 금요일 수준보다 2.5% 높은 수준입니다. UBS가 내년 상반기 지수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본 데는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점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 상반기에는 잦아들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UBS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직전 12개월간 지수는 평균 12.5% 상승했습니다. UBS는 그러나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인플레이션과 이후 금리 인상 속도 등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 압박과 실적 둔화 등이 지수를 내년 말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가 모든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2월 27일부터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27일부터는 2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쳐야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에서도 주말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8명으로 확인됐으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1,500명 이상으로 지난 11월 이후 75%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헝다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늦게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는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22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이 풀리게 됐습니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주 헝다가 사실상 디폴트 가능성을 시사하고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당분간 오미크론 관련 뉴스에 시장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